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집을 구해드리는 손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신 게 있어요. 이분 상황이 현재 집주인이 만기 때 돈을 못 줄 상황이 돼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것은 요즘에 워낙 많은 분들 화두가 돼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빵 하고 한 대 맞은 듯한 질문을 받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나면 이 대항력과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냐, 혹은 이사를 가도 괜찮냐 라는 질문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아도 되겠냐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문하지 않고 그냥 임차권 등기하고 이사 가는 것에 대한 생각만 하시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다, 이거는 바로 유튜브에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 질문해 주신 분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영상을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정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왜 하는 거죠? 집주인이 이 세입자와, 그러니까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 의무가 각각 있죠. 그걸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쌍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라고 하죠. 쌍무계약에서 만기 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무, 임차인은 이 목적물을 반환해줄 의무, 서로가 반환을 해줄 의무가 동시에 이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근데 임대인이 만기 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이 임차인은 나갈 준비를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이,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했죠. 자, 한마디로 이행을 지체했다고 표현하는데 이행 지체에 이제 빠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임차인은 당연히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반대편에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의무를 지킬 필요가 당연히 없죠. 자, 그러다 보니 계속 점유도 가능하고 이사를 가야 되니까 점유를 상실하면 이 대항 요건이 상실하니까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이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임대인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임대인이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말소하기 전에 보증금을 반환을 해줘야, 선이행을 해줘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받고 그 다음에 등기를 말소해주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가끔 이런 경우에 임차권 등기 말소해주면 돈 줄게 이런 상황으로 해서 유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는 명확하게 돈을 받아야 말소를 해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옛날에 영상을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고요. 그래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릴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질문을 왜 하셨냐 생각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전세금 같은 경우 돈이 크죠. 그러면 내 전세금을 받아야 이사를 가고, 근데 이사 갈 돈이 현재 여윳돈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사 갈 집을 구할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집에 눌러서 계속 살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 수에 대해서는 질문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도 그 반대로 이사를 가도 되냐 안 되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던 거죠. 예전에 어떤 분께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무조건 이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을 한 걸 봤는데요. 그거는 정말 틀린 말이고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임차권 등기 명령 후에도 그 집에 계속 점유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임대인이 이행을 지체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이 지연이자라는 것을 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집에 계속 점유를 하면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집에 그냥 살고 있으니까요. 자, 이 부분까지 이해가 되셨죠?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임차권 등기라는 것을 하면은 기존에 대항력이 없던 사람들은 이제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 거고, 대항력이라고 하는 그런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이라고 하죠. 주주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자, 이 요건이 만약에 기존에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사하자마자 전입신고해서 살고 있다라는 분들은 이 전입신고와 점유 요건, 그러니까 대항력을 이사를 가도 유지를 시켜주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의 힘이에요. 기존에 내 순서대로 보장을 받고 있는 이 순서가, 대항력 순서가, 그리고 우선 변제권 순서가 임차권 등기 후에 이사를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자, 여기까지는 많은 분들이 공부가 되셨을 거예요. 이제 한 가지 더 앞서 말씀드리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 전까지 혹시 전입신고를 안 했다, 혹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라는 분들은 그 앞서 만약에 근저당이 있다거나, 혹은 이걸 알면서 입주를 하신 빌라의 세입자분들, 예를 들면 근저당이지만 다른 권리들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권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를 했을 경우라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이 대항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우선은 근저당 같은 경우 추후에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말소기준 권리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그 근저당을 먼저 주고 나서 나중에 그 후에 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주잖아요. 자, 그러면 말 그대로 우선 변제를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후순위 권리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거지 앞선 권리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어요. 최우선 변제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앞선 근저당이 있는데 집값이 꽉 차 있다 이러면 사실은 임차권 등기를 해도 그 전에 이걸 알고서 전입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은 이제 보증금을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가액을 봐야 되겠지만요. 이제 가액이 만약에 여유가 크다, 집값이 한 10억인데 근저당이 1억 있고 그 다음 보증금이 한 3억이다 이러면 안전하게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전세에서 빌라는 한 매매가가 4억인데 근저당 한 1억 있고 전세가 한 3억이다. 자, 이러면은 4억이 매매가라는 건 호가나 평가 금액일 뿐이지 실제로 이제 경매에 들어갔을 때 이 금액이 책정되고 또 낙찰을 이 금액에 받을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돈을 다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말소 기준 권리가 근저당으로 설정이 되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후에도 연출을 해도 그리고 점유를 이전해도 당연히 이 대항력을 확보하고 계신 분이라면 유지할 수 있고 또 없었다면 대항력을 갖추게 되지만 다만 이 집에 계속 눌러 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연이자 청구는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위험하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보증금의 중요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간과하시고 전입신고를 늦게 하시거나 혹은 보증금을 너무 싸게 받는 대신에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 그러니까 용도가 주택이 아닌 용도기 때문에 주택수로 산입이 될 것 같아서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에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임대인이 거주기간 때문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해놔야 돼서 임차인을 전입신고를 못 받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을 최대한 낮게 한 다음에 서로 이행각서라는 약정을 좀 해가지고 공증을 받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대체를 할 수는 있지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죠. 이제 부가적으로 좀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써야 되고 또 금전도 써야 되니까. 결론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후에도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질문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이제 지연이자 청구에 대한 부분이 좀 어렵고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다음 세입자가 이걸 보고 안 들어옵니다. 사실은. 그쵸? 그 부분이 좀 딜레마가 있지만 정답만 가지고 봤을 때는 거주는 가능하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이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많이 하고 그 집에 정이 떨어져 있죠. 그리고 주인과도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에 계속 사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이 질문만 가지고 대답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맞다,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